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12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2차시 수업은 6장 이상기체, 이상기체로 넘어와서 페르미 디락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주차 1차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평균 에너지 및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열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대분배 함수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서 썸메이션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확률의 개념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물리량, 어떤 에너지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면 그 S 스테이트에 있는 에너지 곱하기 우리가 이제 깁스 인자를 곱해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것이 평균 에너지 혹은 이제 열평균 에너지의 정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첫 번째 예시는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론인 이준이 투 레벨 시스템에서 깁스 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소원자로 구성된 개의 열평균 점유수와 화학 포텐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12주차 2차시 페르미 디락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함수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함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 통계, 우리가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양자 통계에 기반을 한 건데, 이 양자 통계의 고전적인 극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페르미온이 뭐냐? 페르미온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우리가 스핀은 항상 half integer, 반정수의 스핀을 갖는 입자를 우리가 페르미온이다. 예를 들면 스핀이 2분의 1, 뭐 2분의 3, 2분의 5 이런 놈이 반정수 입자라고 하는데, 스핀이 이렇게 반정수인 입자이며 한 에너지 상태, 이제 에너지 상태를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이제 에너지 레벨 준위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통계에서는 이제 오비탈, 뭐 화학에서도 오비탈 이런 개념을 쓰는데, 에너지 준위 혹은 에너지 궤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에너지 상태에 0 또는 한 개만 점유할 수 있다.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입자가 하나가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입자가 한 개만 점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게 페르미온이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헬륨 23이라고 하는 원자를 보면, 힐륨은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내주고,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3 빼기 2가 뭐냐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중성자의 개수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2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원자라고 하는 놈은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개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모두 스핀이 2분의 1인 페르미온인데, 이 페르미온이 홀수계로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2 더하기 1 더하기 5개죠. 페르미온이 홀수계가 존재를 하면 그럼 여전히 얘는 페르미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헬륨 23이라는 원자는 페르미온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입자들은, 원자들은 그 페르미온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여전히 페르미온이다. 그래서 헬륨 23은 페르미온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적 확산적으로 히트 레저버, 열원과 접촉한 한 개의 에너지, 그러니까 한 개의 에너지 상태만 갖는 시스템이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시스템. 어떤 열원과 열적 확산적으로 접촉한 한 개의 에너지 상태만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이 에너지 레벨은 뭐냐면, 이게 이제 램다는 절대적 활성도, 익스포넨셜 뮤 베타를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에너지하고 케미컬 포텐셜
쪽을 좀 분리를 해서 이 람다의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 그래서 n에 대한 summation, state s에 대한 summation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페르미온인 경우는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입자가 n이 0 또는 1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 n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만 우리가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에너지, 이 에너지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는 n개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에너지는 n 곱하기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페르미온인 경우는 n이 0, 0이면은 이제 없으면 에너지가 0이고 하나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엡실론이고, 그래서 엡실론 서브 s는 n 엡실론에 해당을 하고, 요 놈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 엡실론 s 자리에는 n 엡실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0인 경우는 람다의 0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에너지는 0이 되고, 더하기 이제 n이 1인 경우는 람다의 1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이게 n이 1인 경우니까 베타 엡실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한 개의 에너지 상태만 갖는 시스템에서 페르미온인 경우에 대분배 함수는 1 더하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에너지 레벨만 있는데, 이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점유도,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주면 열평균 입자수의 정의는 우리가 1 over 대분배함수 Z 곱하기 sum of all state, 그 다음에 에너지 엡실론을 갖는 입자수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깁스 인자 람다의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s고, 엡실론 s는 n 곱하기 엡실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엡실론이, 그러니까 n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엡실론이 입자가 n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0이 될 테고, 입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에너지 상태가 그냥 엡실론이 되고, 그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1 곱하기 람다의 1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n이 1인 경우는 얘는 그냥 엡실론 이렇게만 되죠? 0인 경우는 이게 0이니까 분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요 대분배 함수 1 플러스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만 나올 테고, 제가 양변을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을 분모로 나눠줬어요. 나눠주면 얘는 1 더하기, 얘가 이제 1이 될 테고 1 더하기 람다의 인버스 더하기 곱하기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식이 람다를 다시 환원시켜주면, 램다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뮤 베타니까 얘는 이제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에너지 상태만 갖는 개에서 이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해주면 페르미온인 경우는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 놈은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대분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분배 함수로부터 열평균 입자수 n을 계산을 해줄 때 이 절대적인 활성도 lng lng를 람다로 미분해 준 놈하고 같은지,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같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놈을 로그를 취하고 람다로 제가 이제 미분을 해주면 요 놈을 로그를 취해서 이놈을 람다로 미분해주면 로그 f를 미분해주면 f의 제곱분의 f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f의 제곱분의 f 프라임, f분의 f 프라임 그렇게 되니까 요 놈이 람다 곱하기 f분의 f 프라임, 이거 요 놈을 갖다가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요거 하나만 달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사실은 요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주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요거를 가지고 계산해 줄 수도 있지만 요 절대적 활성도 로그 값에 람다의 파셜 데리버티브 ln d 람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대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이 식을 활용을 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페르미언인 경우는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요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의 의미는 에너지 엡실런인 상태를 점유할 수 있는 평균 입자수, 점유도를 나타내주고 요건 이제 한 에너지 상태의 평균 페르미언 수를 나타내준다. 페르미 분포 함수라고 하는 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에너지 상태의 평균 페르미언 수를 나타내주고 이 평균 이 분포 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1보다 작습니다. 얘가 아무리 내가 커지려고 해도 1보다 작은데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mu over t라고 하는 함수에서 k는 제가 빼고 그냥 심플하게 그려봤는데 요 놈이 제가 가로축이 epsilon축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축이 f를 나타내줬는데 제 템퍼러처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에서는 뮤를 이제 1로 놨습니다. 뮤를 1.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1 나누기 t 플러스 1분의 1을 그래프를 그렸는데 엡실런에 대해서 그렸는데 뮤가 1인 경우 그래서 템퍼러처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 exponential의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이 분모가 0으로 가게 될 때는 이렇게 스텝 펑션처럼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가 0이 아니고 조금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 그 다음에 템퍼러처를 조금 더 높여주면 이렇게 녹색 점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보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 개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제가 이제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exponential epsilon 마이너스 mu 나누기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이 epsilon 마이너스 mu라고 하는 놈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이놈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럴 거죠. 근데 얘가 엡실런이 플러스 무한대 엡실런이 뮤보다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테고 엡실런이 뮤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뮤가 1인 경우를 여기다가 그렸으니까 엡실런이 0에서부터 쭉 오게 되면 뮤까지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 영역은 엡실런 마이너스 뮤가 0보다 작은 영역이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엡실런 마이너스 뮤가 0보다 큰 영역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는 템퍼러처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놈은 0이 되고 결국 1분의 1. 그래서 분포 함수가 엡실런이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가 1이 됩니다. 1.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가 엡실런 마이너스 뮤가 0보다 큰 영역에 도달하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때 잘 그 리미트의 경우, 극한의 경우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놈이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0이 아니고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이렇게 스텝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가면서 템퍼러처가 점점 증가하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 개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엡실런이 뮤가 되게 되면 엡실런이 뮤가 되면은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얘가 템퍼러처가 0이 아니면 익스포넨셜 제로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0은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엡실론이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하고 딱 같아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 다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2분의 1로. 그죠? 그래서 분포 함수가 딱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T가 템퍼러처가 0이 아니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에 대한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커봐야 그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 템퍼러처가 어떤 특정한 뮤에 대해서 뮤가 1인 경우에 제가 그렸지만 템퍼러처가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고 템퍼러처가 딱 0인 극한에서는 이렇게 스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배웠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볼츠만 상수를 이제 넣어주면 사실은 볼츠만 상수는 여기 지수의 분모에 있긴 하지만 이 볼츠만 상수의 그 넘버를 보면 K 볼츠만 상수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주울 퍼 켈빈이라서 요 놈이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23승이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23승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템퍼러처가 좀 올라가도 얘는 이제 거의 뭐 무한대 값을 갖는 게 10의 23승 주울 퍼 켈빈이니까 요 놈이 분자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모에 있는 게 아니고 분자에 10의 23승을 곱해줘야 된다. 수치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이 0.5가 지금 케미컬 포텐셜과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과 같아지게 되면 분포 함수가 딱 2분의 1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템퍼러처가 0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템퍼러처 T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페르미 레벨, 페르미 준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템퍼러처가 0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 이 경우는 이제 뮤가 1인 경우죠. 템퍼러처가 0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의 값을 우리가 엡실론 F 이렇게 쓰고 이 놈을 페르미 에너지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는 절대 온도 0도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페르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는 절대 온도 0도의 스테이트를 절대 온도가 0도인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바닥 상태에서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는 이렇게 스텝으로 나타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보면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스테이트는 입자가 모두 차 있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스테이트는 입자가 하나도 점유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는 페르미 에너지가 여기가 페르미 에너지면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스테이트는 모든 에너지 궤도가 입자가 다 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스테이트는 입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는 다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0도에서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때 입자들은 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낮은 스테이트만 꽉 차 있고 위에는 하나도 안 차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온도를 템퍼러처를 살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좀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검정색 스텝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로 변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분포 함수가 페르미 에너지보다 낮은 영역에서 분포 함수가 조금 줄었고 그 준 만큼 어디로 갔냐 하면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영역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이 페르미 레벨보다 큰 스테이트에도 입자가 이렇게 점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엡실론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상태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템퍼러처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요 페르미 레벨보다 큰 스테이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템퍼러처가 점점 높아지면 그 확률이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페르미 분포 함수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전인 경우 우리 보전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미온과는 달리 스핀이 정수인 입자, 스핀이 인티저, 뭐 스핀이 0, 1, 2, 3, 4, 5 이렇게 정수로 나가는 입자를
보존이라고 하고, 보존인 경우는 한 에너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의 입자가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보존입니다. 그래서 보존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오직 페르미온만 그 입자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뭐 기껏 해봐야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우리가 그 정도가 0 또는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보존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내가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무한대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다. in principle. 예를 들면 페르미온인 경우 2, 3 헬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존인 이제 2, 4 헬륨,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 우리가 이제 지금 질량수가 아까 3에서 4로 싹 바뀌면 2, 4 헬륨은 뭐냐면 양성자 수가 2개, 그 다음에 4 빼기 2가 나머지가 중성자 수라고 했죠. 중성자 수가 2개,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륨 원자, 2, 4 헬륨 원자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으니까 핵만 따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를 따지는 거는 원자를 따질 때 나타낸 거고, 만약에 원자 핵만 따지면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페르미온이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페르미온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헬륨 2, 4 헬륨은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온의 개수 페르미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페르미온이 짝수로 구성된 원자는 여전히 보존이고, 페르미온이 홀수계로 구성된 원자는 여전히 페르미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페르미온과 마찬가지로 열적 확산적으로 열원과 접촉한 한 개의 에너지 상태만 갖는 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이 경우는 페르미온은 기껏 해봐야 맥시멈 한 개까지 점유할 수 있는데, 보존은 뭐냐면 무한대까지 우리가 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무한대 보존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n이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입자가 하나가 있으면 에너지가 엡실론, 입자가 100개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100 엡실론. 그래서 요 엡실론 서브 S의 n이라고 하는 의미는 n 엡실론의 에너지를 갖는데, 입자의 개수가 하나가 있으면 엡실론, 100개가 있으면 100 엡실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n 엡실론을 제가 이제 넣어주면 되고, 그 놈을 묶어주면 n의 파워로 나타내주면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의 n승, 그렇죠? n승이 되고, 그 n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메이션을 해주면 x의 n승을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메이션을 해주면 1 빼기 x분의 1이 됩니다. x의 n승을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을 해주면 1 빼기 x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분배 함수를, 보존인 경우에 대분배 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엡실론인 상태, 이 에너지 레벨에서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주면, 그 열평균 입자수를 원래 그 데피니션에 넣어주면, 여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깁스 인자를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을 그냥 람다는 익스포넨셜 뮤 베타니까 한꺼번에 써줬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에 엡실론 마이너스 뮤 베타고, 그 다음에 이제 n승을 해줘가지고 여기 n이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식이 지금 깁스 인자하고 똑같은 놈이다. 거기에다가 그 n을 곱해 준 거니까, 이때 n 엡실론은 엡실론 상태에서 점유할 수 있는 입자의 개수는 n이 될 테고, 그래서 n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뮤 곱하기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게 열평균 입자수가 됩니다. 우리가 n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n을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메이션을 해주면 요 놈은 exponential 알파 n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n의 제곱. 요런 썸메이션의 결과는 이렇게 되고, 그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이제 z분의 1에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나누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 놈은, 그래서 요 놈은 제가 요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분모에 있는 요 놈을 바깥으로 빼줘서 빼주면 얘는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뮤가 되고, 그 분모에 있던 익스포넨셜 이걸 빼주면 익스포넨셜 2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되죠. 그 놈을 갖다가 분자하고 결합을 시켜주면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하고, 요 세컨 파트에 있는 요 놈도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가 수식을 자세하게 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이제 z분의 1, 이 대분배 함수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그게 대분배 함수의 역수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되니까 이 z분의 1 곱하기 요거를 해주면 여기 이제 파워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뮤분의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양변을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뮤를 곱해주게 되면 요는 이제 분자를 1로 만들어주면 얘는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엡실론 상태 열평균 입자수를 나타내주게 되고, 보전인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 놈의 열평균 점유수는 제가 지금 이 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놈은 이제 람다의 lng를 람다로 이제 편미분을 시켜서, 그러니까 요 지금 대분배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 놈의 로그 값을 취해주면 요 놈의 로그 값은 로그 1은 0이 될 테니까 요 놈은 lng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ln의 1 빼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되고, 요 놈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람다의 lnf는 f분의 f 프라임 이렇게 될 테니까 요 놈은 1 빼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에 여기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그 놈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이제 람다의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나누기 요거 1 빼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되고, 요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얘는 람다의 인버스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하는 건 제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유도한 식과 요 람다 절대적 활성도를 활용해서 미분해준 대분배 함수를 미분해준 결과하고 사실 똑같은 결과를 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가 보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다. 그래서 보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뮤 빼기 1분의 1이 되고, 이게 페르미-디락하고 차이점은 이 부호가 바뀌었어요. 이게 페르미-디락은 플러스인데 우리가 이제 보스-아인슈타인 보전의 분포함수는 이게 부호가 페르미온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는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점유도 분포함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입자가 페르미온일 경우에 분포함수는 익스포넨셜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플러스 1분의 1을 갖고, 입자가 보존이 되면 익스포넨셜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분의 1의 분포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함수를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분의 1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x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가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은 그 보존인 경우는 x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서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이제 x가 이제 쭉 0으로 가게 되면 요 놈이 이제 x가 지금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게 되면 익스포넨셜 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익스포넨셜 0분의 0가 1이니까 1 빼기 1분의 1이니까 보존인 경우는 이 x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x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입자의 분포함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입자의 개수가 그냥 무한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페르미온인 경우는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분포함수가 2분의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분포함수가 아무리 커봐야 1로 수렴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될 테니까 페르미라 분포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1입니다.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존인 경우는 x가 0으로 수렴할 때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된다. 이게 이제 페르미디락 분포함수하고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의 차이고, 우리가 이제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엡실론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놈이 kt보다 무지무지 크게 되면, 다시 말해서 x 값이 무지무지 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놈이 지금 이렇게 x가 무지무지 크게 되면 그 값은 무지무지 작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같아지게 돼요. 당연하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페르미디락 분포함수하고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가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클래시컬 리밋이다, 고전적인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고전적인 극한을 만족해주는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고, 이상기체는 밀도가 굉장히 듬성듬성하다고 했죠.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경우에 그 표준 대기압과 실온에서 어떤 이상기체의 평균 궤도 점유율, 궤도상 평균 점유율을 계산해주면, 분포함수를 계산해주면 그게 10의-6승, 이상기체의 경우는 10의-6승이 되고, 10의-6승은 거의 0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고전적인 기체가 만족해주는 분포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하고 페르미디락 분포함수가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게 되면 그 클래시컬 리밋이 만족해주는 기체는 분포함수가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그걸 만족해주는 분포함 기체가 고전적인 기체가 바로 이상기체다. 그래서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kt보다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페르미디락하고 보우스-아인슈타인이 같고, 그때 값이 1보다 무지무지 작다, 점유율이. 그때 만족해주는 분포함수는 1보다 무지무지 작은 놈이 뭐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그때 만족해주는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버 kt, 혹은 이제 이게 그 케미컬 포텐셜을 절대적인 활성도로 나타내주면 람다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그래서 고전적인 분포함수는 우리가 요거를 보통 이제 볼츠만 분포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 분포함수가 사실 고전적인 분포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클래시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 양자 입자의 고전 영역에서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점유도, 고전 영역, 양자 입자가 고전 영역으로 갈 경우 열평균 점유도는 클래시컬 디스트리뷰션 펑션, 고전적인 분포함수, 요 분포함수를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엡실론 마이너스 뮤 오브 kt라고 하는 건 이제 k 템퍼러처가 무지무지 작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엡실론 마이너스 뮤가 KT보다 무지무지 큰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놈이 저온 영역에서 고전적인 극한이 만들어지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된 해석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이 템퍼러처에서 하이 템퍼러처 극한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극한이라고 하는데,
하이 템퍼러처 극한에서는 템퍼러처가 굉장히 커지면 케미컬 포텐셜이 사실은 이상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온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고전적인 영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온 영역에서가 클래시컬한 리밋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운 페르미-디락하고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페르미-디락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 시간에서는 페르미-디락 분포함수는 여기 exponential epsilon minus mu over kt 플러스 1 분의 1이 되고 요 놈은 아무리 커도 1보다 작아야 되고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페르미-디락 분포함수와는 달리 요 분모에 있는 놈이 이제 플러스 1이 아니고 부호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요 놈이 굉장히 이게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무한대로 이게 바닥 상태에서의 점유율이 보통 이제 템퍼러처가 0인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이 템퍼러처가 바닥 상태에서의 보우스-아인슈타인 분포함수는 1보다 무지무지 크게 됩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고전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면 두 분포함수가 1보다 매우 작은 고전적인 분포함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12주차 3차 시에서는 여전히 고전적인 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는 이제 화학 포텐셜과 자유에너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양자 통계의 고전적 극한에 적용되는 고전기체, 그게 바로 이상기체인데 고전기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상기체, 고전기체의 화학 포텐셜, 자유에너지, 압력,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 등을 한번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